자, 그 다음에 컬럼을 사용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고스트 피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컬럼을 분석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잘 분석이 되다가 어떤 이상한 피크가 한번 나타났다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고스트 피크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는지, 뭐 고스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뭐 한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고스트 피크의 원인은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그레디언트에서 컬럼에 어떤 물질이 흡착이 됐을 때 그 물질이 충분히 용출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사용하셨을 때 이것들이 조금씩 그 밀려 나오면서 피크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고스트 피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대안으로서는 첫 번째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사용 용매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HPLC용 증류수를 당연히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부분이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한 그런 물을 또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짜잘하게 나오는 이런 고스트 피크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증류수하고 HPLC용 증류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UV에서 이렇게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냥 증류수라고 한다면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제거된 그런 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HPLC용 증류수는 그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제 UV라든가 이런 데에 그 디텍이 안 되는, 디텍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제거된 그런 등급 그레이드를 이제 HPLC용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점에 맞춘 HPLC용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이제 고스트, 이런 작은 이제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되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컬럼 내에서 현재 그레디언트 조건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쌓여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메서드 자체 내에서 유기용매 함량을 뒷부분에서 세척 부분을 넣어주셔서 충분히 빼주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기용매 함량을 늘려서 이런 부분들을 빼주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고스트 피크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피크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협작물들이 아주 미량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메소드 내에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내에 고소성 그런 협작물들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메소드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원천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고스트 피크가 이제 블리드가 있는 그런 컬럼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메스를 쓰신다든가 뭐 ELSD를 쓰신다든가 CAD를 쓰신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블리드 자체가 고스트 피크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UV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메스라든가 ELS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피크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메스용 컬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블리딩이 없는 저블리드 컬럼들을 사용하시는 게 이런 그 고스트 피크들을 없앨 수 있는,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트라이어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HPLC용이든 메스용이든 딱 구분지지 않고 저블리드 컬럼으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럼들은 사용이 가능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저희 회사 YMC 컬럼 중에서 이게 메스용이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쉽게 인식하시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레디언트가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고스트 피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보통 물하고 유기용매들이 합쳐지는 그런 그레디언트를, 특히 이제 유기용매 함량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그레디언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진행을 하실 때 뒷부분에서 이제 세척을 하겠다고 하셔서 유기용매 함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유기용매와 물이 만나서 섞이면서 버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블이 생기면은 베이스라인이 급격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경우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고스트 피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 부분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샘플에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피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그레디언트 변화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피크가 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조건을 좀 더 완만하게 진행을 하신다던가, 이동상을 좀 더 디게싱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이 부분이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게 그레디언트 변화에 따른 고스트 피크인지, 아니면은 샘플 내에 다른 합작물이 남아있어서 생기는 고스트 피크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동상의 디게싱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디게싱 부분을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동상은 보통 이제 믹서에서 믹싱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 남아있는 그런 버블들이 컬럼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컬럼에서 어떤 그 한쪽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 샘플의 분리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어떤 피크로 나와서 그 피크 자체가 튀게 한다던가,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사용하시기 위한 이동상 같은 경우에는 먼저 디게싱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분석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디게싱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소니케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소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동상을 이제 공기방울이 남아있는 것들을 초음파로 깨트려 가지고 방출을 하게 해서 쉽게 디게싱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뭐 메스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헬륨 스파징 방법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동상과 그 용해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동상의 용해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헬륨을 이제 이동상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울방울 나오게 스파징을 해주게 되면은 안에 이제 남아있는 용존 가스들이 쉽게 배출이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셔서 디게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헬륨 스파징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디게싱이 됐는데 분석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 사용하시는 이동상의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스파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이제 헬륨 가격이 매우 비싸졌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디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HPC 유로 상에서 이제 멤브레인 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장착을 해서 여기다가 진공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던 이 버블들이 이 막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 그 멤브레인 막들을 지나가면서 이 진공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그 버블들이 제거가 되는 이런 방법이 온라인 디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실 때는 이런 소니케이션이라든가 헬륨 스파징이라든가 온라인 디게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용매를 이제 프리믹스 하신 경우에는 프리믹스 하신 다음에 뭐 필터 0.45 마이크로라든가 0.2 마이크로라든가 이런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을 하셔서 진공으로 이렇게 필터를 하셔도 디게싱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디게싱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분석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럼 프레베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디게싱을 하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0mm per minute 이상의 유속에서는 온라인 디게서가 거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 정도 유속이 나오면은 디게서가 그냥 가장 효율이 좋은 디게서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안에 있는 버블들을 제거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프레베시에서의 디게싱은 그 온라인 디게서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소니케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필터를 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버블을 제거를 하시는 게 원천적으로 디게싱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프레베시에 사용하시는 컬럼 중에 이제 10mm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컬럼의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미량 버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텍터 자체도 굉장히 이제 셀이 큰 디텍터를 또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미량의 버블들이 이제 뭐 디텍터에서 그 안 잡힌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프레베시를 진행하실 때 보통 가장 많이 이제 그 버블이 들어가는 경우가 라인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루프 같은 게 이제 비어 있어 가지고 다량의 이제 그 공기들이 이제 컬럼으로 유입이 돼서 버블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베시를 진행을 하실 때 제일 주의하실 점은 이런 라인에서 이제 다량의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디게서가 아무리 큰 거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루프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온라인 디게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디게싱하는 것들을 프레베시에서는 권장해 드립니다.